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얀마 사태의 내전 관련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3개월 넘게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 반대 그리고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위가 달라진 점은 비폭력 평화 시위가 점차 무장 투쟁으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군부 세력에 대항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위대 일부는 사제 총포를 만들어서 무장하고 군경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점차 과격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정부 관리들이 잇따라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관공서 등 군부와 친한 친군부 시설들이 폭탄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무장한 시위대가 매복했다가 공격하는 게릴라식 전법을 구사하여 선제 공격하는 군경과 시위대 간의 교전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주요 도시 시위는 군경의 유혈 진압을 우려해서 소규모로 바뀌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평화적인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희생이 되는 것보다 소규모로 하자. 그리고 군부 세력의 게릴라식으로 타격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시위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무력 대결을 띠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말하자면 시민 레지스탕스라고 할까요? 아무튼 무력 시위로서 맞서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 미얀마 시위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 3일 미얀마 군부의 무장 헬기 한 대가 흰 연기를 뿜으며 어느 농장으로 곤두박질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미얀마 북부 카친주에 기반을 둔 소수민족 카친족 무장단체가 격추시킨 것이죠. 미얀마 군부가 지상전에서 곤란을 겪으면서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습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카친족 무장단체는 굽히지 않고 대대적인 반격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는 지상 전투에서는 산악지대에서 게릴라 전투에 능숙한 카친 독립군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군은 산악전에 미숙하기도 하고 반면에 카친 독립군은 오랜 세월 정글에서 단련된 무장 세력입니다. 그래서 군부가 항공기 즉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정확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헬기가 적합합니다.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해서 목표물을 타격해야 되는데 저공 비행을 하다가 격추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헬기 격추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군은 헬기 비행 고도를 높여야 하는 그런 곤란한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기 어려우니까 헬기 공습도 결국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화 세력은 지난달 16일 국민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NUG를 구성했고 5월에는 자체 군사조직인 시민방위군, 이걸 또 연방군이라고도 부릅니다. 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이 국민통합정부 시민방위군은 미얀마 전역의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손잡고 군부와의 전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군부는 국민통합정부를 테러단체로 규정해서 강경 대응을 선포했고요. 국민통합정부는 국민통합정부대로 쿠데타 군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국민통합정부야말로 정통정부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죠. 미얀마의 불행한 내란이 시작됐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타결점은 없는 것일까? 일부 시민은 자발적으로 미얀마 북부와 남부 국경지대에 있는 무장단체들을 찾아가서 우리도 군사훈련을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CNN에서 한 군사훈련 장소를
소개했습니다. More than 200 200여 ATP 명이 protesters have graduated from this one training 시민이 camp alone and 훈련을 are heading 받고 back to the cities to 있는 defend 그런 themselves against the 그런 모습을 military. This is 보도했습니다. happening throughout the 이런 곳이 적경 borderlands. 지역에 한 The 군데만 general 있는 것이 leading the 아니라 training says 곳곳에 the protesters 존재하고 need 있다고 weapons, but would 합니다. not indicate whether he had 미얀마 provided any, 북동부 nor 지역에서 if bomb making 차례 was part of the 군경과 course. 무장단체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특히 남부 지역 카렌 민족 해방군 KNLA 카렌 민족 해방군도 정부군과 407차례의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에서 정부군 194명이 죽고 220명이 부상하는 참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점차 양측의 무력 행사가 확대되어 가자 정부군에서는 내부의 균열 조짐도 보인다고 합니다. 기강이 점점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육군과 공군에서 군인들이 탈영하는 숫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공군에서는 쿠데타 이후 80여 명이 부대를 이탈했고 육군에서는 수백 명이 탈영을 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영한 군인들은 대부분 반군부 저항 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탈영 장교가 그런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세 변화에 따라서는 더 많은 군인이 병력을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들에 의하면 쿠데타 발생 이후 지금까지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희생된 민간인 수가 77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부는 이 정도의 인명피해는 눈도 깜짝 안 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데서 미얀마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988년에 일어났던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다. 소위 88 항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민주화 항쟁이었습니다. 이때 사망자가 3,000명 이렇게 달했다고 합니다. 네, UN 주재 중국 대사 장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양측의 무력 충돌이 격화될 것이다. 격화되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상당히 섬뜩한 그런 그 외국의 그 외교관의 이야기죠. 현재 중국은 미얀마 서부 해안에서 동부를 가로지르는 중국 접경지대에 통과하는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여차하면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폭파하겠다. 이렇게 군부에 위협을 가하고 또 중국도 그런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중국은 이것을 아주 국가의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집결시키는 겁니다. 중국은 미얀마 서부 해안에서 가스와 오일을 채취해서 중국으로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의 에너지의 원천인데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그 전략적인 그런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의 내전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부 세력은 소수민족의 연방군에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 우기가 도래하면 대대적으로 입체적인 반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태 난항에 따라서 군부 세력은 중국의 도움을 청할 것으로도 보이며 중국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만약에 중국 군대가 미얀마 내전에 자국민 보호라든지 또는 뭐 공장시설의 보호라든지 이런 구실을 내세워서 개입할 경우에 미얀마 사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수렁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인권을 문제 삼고 있는 미국, 또 유럽연합, EU 이런 서방 진영에서는 가만히 손 놓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모종의 조치가 따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중국이나 미얀마에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얀마 시민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인이 경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르고 중국이 군부에 기증한 백신을 차라리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 죽을지언정 중국 백신은 맞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방의 G7 장관들은 인권 유린하고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어긴 군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G7은 미얀마 군부에 맞서는 연방의회 대표위원 회의, 미얀마의 지난번 선거에서 뽑힌 의회 의원들이죠. CRPH, 이 연방의회 대표위원회와 국민통합정부, 이 CRPH에서 만든 국민통합정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NUG, 이를 포함해서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과 우리는 연대를 하겠다. 연대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군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진전된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G7에서 이렇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군부 주도의 정권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 원조 중단, 모든 제재 조치를 가할 그런 움직임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청한다.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전의 강도가 높아질 경우, 여러분 시리아 내전 잘 아시죠? 10년째 벌써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시리아와 같이 중동에 이러한 그 참상을 겪고 있는 이런 시리아와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참 비극이라고 볼 수, 만약에 그런 길로 간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죠. 강대국의 대리전 양상도 벌어질 테고 말입니다.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통합이 조직한 연방군도 버마족과 비좁은 갈등 관계가 있으며, 또 종교 문화 역사들이 그 많은 소수민족들의 그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만약 큰 결집력을 이룰 수가 없다면 분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반면에 민주화를 체험하고 열망하는 신세대, 그리고 오랜 기간 미얀마 군부 탄압을 받아온 미얀마 국민들의 단결력과 의지력, 이런 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내전을 잠재우고 내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미얀마의 밝은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얀마의 평화가 하루속히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방송해 드릴 것으로 약속하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김종구 지스토 TV입니다. 감사합니다.